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합니다. 오늘로 12.3 내란 사태 발발 43일째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입니까?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 쓰라고 지시한다는 게 이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닙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걸 왜 국가 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까? 최상목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큽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고 있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 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호처 경호관들은 상관에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한 지시입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범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이 경호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 법안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다.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겁니까?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의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휘 아래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군을 대상으로 기간 보고를 받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경찰청 등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어떻게 획책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어떤 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꼭 보고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의사 일정 궁금하실 텐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5일, 16일 열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틀 중에 하루는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의장실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청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 협의를 더 해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여당 쪽은 뭐 계속 이제 늦추자라는 거고, 그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뭐 특검법, 자체 특검법 발의도 지금 일정 자체가 모호합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결론이 안 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제 의총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뭐 지도부에 일임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오후까지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내는지를 일단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여당의 자체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 또 국민의힘 의총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까지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지금 타임 테이블이어서 지금 민주당이 그것까지 기다릴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뭐 설이 뭐 특별히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이라는 기간을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설 연휴가 이제 이달 말이잖아요.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가서 특검법 의결이 된다면 정부가 쥐고 있을 수 있는 그 15일 기간이 설 기간을 이제 훌쩍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당은 설 전에 결론을 내도록, 물론 이번에는 그 1차 이제 첫 의결에서 200표 이상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법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난번 재의결에서 198표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200표가 넘어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당연한 부분이어서 그리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그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설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과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국민의힘이 뭘 할 것처럼 계속 하루 이틀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설을 넘기자는, 뭐 최상목 대행이 이제 법안을 받아들고 이게 그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설 연휴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며칠 이제 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혹시 뭐 여당이 안을 낸다는데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하루 이틀이. 그리고 국민의힘에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그동안 고민을 전혀 안 했다면 그건 당의 기능을 못했다는 거고요. 고민을 해오고 하시라도 법안을 낼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야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지켜볼게 이랬다는 그런 자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안을 준비해 왔을 것이고 그걸 늦출 이유가 없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제 의총에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이 나왔어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근데 여하튼 뭐 오늘 오후까지 법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보고됐다는 그 안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고려할 수준 자체가 안 된다. 논의할 수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까지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이 비상계엄의 그 위법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그런 그 특검이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자꾸 뭔가를 자꾸 안 하려는 쪽으로만 기능을 한다면 누굴 설득시키겠냐고요. 일단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했던 그 법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조차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에는 끌려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국정조사 기간보고 시작됐겠네요. 10시 시작이니까 지금 진행되고 내일까지 기간보고 진행되고요. 그리고 1월 17일에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경호처 부장 이상 간부들 전원에 대한 증인 의결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인권위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을 비호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인권위에 대한 현안 질의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위에 1월 17일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단계에서 그 윤석열 체포 그리고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의 그 구인 완전체를 확보하는 것,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의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체포하는 주체가 공수처와 경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해주길 바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특검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지연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지금 의장실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헌법재판소의 완전체를 확보하는 이 부분은 지금 국회의장께서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내놓으셨고 22일에 첫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권한쟁의 심판 본안과 함께 제기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무관하게 이미 10월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도 이미 보도된 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보여줬어요. 그 의견서 제출 기한을 원래는 30일로 통보했다가 7일 이내로 하라고 지난 1월 2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제출 시한이 1월 9일로 이미 만료된 상황이에요. 이미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이 절차를 통한 구인 완전체 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호소문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뭐 내용 자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진석 그 실장 명의의 호소문이 나온 뒤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것도 내용은 협의된 바 없다 하고 또 선을 그었어요. 지금 도대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인데,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급을 했고 이 피의자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이미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발동을 해서 전 국민을, 온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 자입니다. 그 자를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라. 이게 법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뭐 경호처가 포함된 경찰, 공수처, 경호처 3자 회동이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은 이런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지연 전술에 말려들지 말라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네, 뭐 이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장님도 이제 공개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협의회는 협의체는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뭐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최상목 대행이 입법부 존중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그거는 무슨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전제인 거죠. 협의를 하는 쌍방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걸 인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야 되는데 2명만 임명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그리고 그런 국회에서 후보자를 정하고 임명동의 의결까지 해서 보낸 후보자 임명하는 것도 또 못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마은혁 재판관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래놓고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가장 적극적인 행정권한 행사로 평가받는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고교 무상교육의 그 재원 조달, 예산 지원을 무산시키는 그런 쪽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상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AI 그 교육 자료 이거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이것도 안건으로 상정됐대요. 이런 상태로 국정협의체를 하자는 얘기는 이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 이외에 뭘로 해석이 됩니까? 먼저 입법부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행정부의 그 자세를 회복해야 국정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고 이의신청이라는 일반인들은 하지도 못하는 그 절차를 법원이 받아줘서 거기에 대해서까지 기각 판결을 결정을 했는데 거듭해서 체포영장의 발부가 정당함을 법원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는데 행정부 수반 대행한다는 사람이 국가기관 간의 협의를 잘하라더니요. 본인이 역할이 없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선언이고 그런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정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의 요구를 하는지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이렇게 범위를 축소했잖아요. 한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북한을 동조하는 결과로서의 수사가 될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법사위에서 소위 말하는 안정장치를 뒀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뭔가 이제 안을 보고 판단을 한 뒤에 판단이 되겠죠. 요 다음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이 정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